A 대 B 대 C가 1대 2대 1이라는 건 이게 각도 크기야, 그죠? 그럼 180도를 4등분해서 이렇게 45도, 90도, 45도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럼 각도 B가 90도라는 건 이제 이렇게 B가 90도고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지. 근데 꼭지점은 원래 발시계 방향으로 이름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돼요? 그래서 A 대 B 대 C 물어봤으니까 여기 대 여기 대 여기 물어본 거라서 1대 루트 2 대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은 각도가 쉬우니까 모양이 쉽게 상상이 돼가지고 풀 수 있지만 원래는 이 A 대 B 대 C를 sin A 대 sin B 대 sin C로도 찾을 수가 있지. 그치? 재민아 맞지? 그럼 이게 2분의 루트 2 대 1 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sin 45도, sin 90도, sin 45도니까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루트 2 대 2 대 루트 2가 되는 건데, 이걸 루트 2로 나누면 1 대 루트 2 대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써도 답이고 이렇게 써도 답이지만 무리수는 적은 게 표현이 더 이쁜 거야. 됐어? 28번. 이것도 1대 1대 2니까 각도 크기들을 찾아서 이제 가끔 잘하는 애들도 1대 1대 2를 그냥 A 대 B 대 C인 줄 아는 애들이 있어. 이거 아니야, 그지? 사인을 계산해야 돼. 근데 사인 45 대 사인 45 대 사인 90도는 아까 계산해놨으니까 내가 그냥 1대 1대 2라고 바로 써도 되죠. 1대 1대 루트 2라고. 되세요? 요게 A 대 B 대 C예요. 그럼 A는 몇 K, B는 몇 K, C는 몇 K라고 쓸 수 있는 거야? K, K, 루트 2K. 이제 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지. 이렇게. 나리 무슨 생각하니? 29번 안 할게요. 29번 B만 적어줄게. 집에서 계산해봐. 2대 1대 3이니까 180도를 처음에 몇 등분 해야 돼? 6등분해서 2조각 주고 1조각 주고 3조각 주면 되죠? 되세요? 그럼 사인 60대 사인 30대 사인 90을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 대 2분의 1 대 1이니까 루트 3 대 1 대 2가 되는 거지. 이게 뭐야? A 대 B 대 C. 그럼 A는 루트 3K, B는 K, 그 다음에 C는 2K 해서 계산하면 돼. 넘겨요. 59.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비가 밝혀졌다라는 거는 삼각형 모양은 결정돼 있는 거야. 이게 지금 2대 3대 4잖아. 뭐 이런 거라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삼각형이 새끼고 엄마인 것처럼 모양은 똑같아. 크기 차이만 있는 거지? 그래서 각도는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연우? 그래서 이제는 삼각형 우리가 다 써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2K, 3K, 4K라고 주고 문제를 끝내는 거죠. 알겠어? 코사인 C 구하는 거지? 그러면 C가 필요해. 이 4K의 대각이 C니까 코사인 C는 얘가 한 번만 사용되는 공식 외워왔어? 연우 시켜볼걸. 자기가 이게 안 써지는데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우야,
C가 음수라는 건 이 각 C는 무슨 각인 거야? 둔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으로 내려갔다 와요. 둔각이라고 하는 거야. 넘겨요. 62. 사인 코사인 관련식이 주어지고 삼각형 정체를 찾는 문제가 나왔어. 뭘로 바꾸는 거야? 각을 변으로 바꾸. 여러분 진짜 지겹게 했죠, 방학 때부터. 자, 각을 변으로 바꿉시다. 물론 코사인을 변으로 바꾸는 게 좀 더 짜증나긴 해요. 연우 조용히 해요. 여기 코사인 A, 여기 알파벳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변 3개로. 뭐 분의 뭐? 자,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연우 코사인 시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그럼 2ab분의 b제곱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이에요. 자, 그럼 여기 cc 지워지고 여긴 2a가 지워지죠? 여기까지 되세요? 분모 날려야 되니까 양변에 2b를 곱할 겁니다. 2b를 곱하면 얘는 지워지고 얘는 어떻게 돼요? 2가 위에 붙겠지. 그다음 오른쪽은 2b 제곱이 될 거야. 됐어요? 끝났어요. 쭉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b제곱인데 넘어와서 3b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이만큼이 마이너스 3a제곱이어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3a제곱이 될 거고, c제곱은 왼쪽에서 3c제곱을 만들죠. 3으로 약분을 해주면 이제 c가 주인공인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니까 c가 빗변인 어떤 직각 삼각형인 거예요. 되세요? 답은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또는 c의 대각인 c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작성하시는 겁니다. 야도 요거 진짜 몰라요? 알아요? 그래요. 이걸 모르면 얘는 로그 2의 1 몇이에요? 그걸 모르고 로그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화가 나지 않는군. 이런 걸 몰라도 화가 나지 않아요. 이제 알면 돼. 알겠지, 연우야? 행복해라. 자, 66번. 요거는 적어만 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차피 이등변 아니면 직각삼각형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죠. 자, 사인은 근데 이제는 머릿속에서 이 T자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공부했지. 얘들아 공부해왔잖아. 공식 정리를 당연히 해왔을 거 아니야. 그죠? 사인은 2R분의 A네요. 그죠? 그럼 사인 B는 2R분의 B고, 여기 사인 A는 2R분의 A고, 그 다음 코사인 C는 또 이제 C제곱이 한 번 빠지는 요 공식을 쓰는 거지. 양변 2R 곱해주시고, 여기는 A는 얘랑 지운 다음고, 그 다음에 2를 얘랑 지운 다음에 양변에 B 곱해서 또 이제 풀어보면 아까보다 더 간단히 나오겠네. 아마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없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앞으로 마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10번, 11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잠깐 봐. 10번, 11번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알파벳을 보고 공식을 적용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인데, 제가 뭐 해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삼각형을 꼭 그려서 푸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보면 80번 보면요. 3, 7, 8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보이세요? 3, 7, 8? 요거 지금 헤론의 공식 말고요. 높이 그려가지고 넓이 구해봐요. 저번 시간에 내가 테스트 한 거지, 그지? 자, 중딩들이 푸는 법. 높이가 필요하니까 그리는데 높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서 간접변을 이용합니다. 여기를 x8-x로 줘요. 그럼 이 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9-x 제곱이 있고, 이 높이의 제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49-a제곱이 있죠. 그래서 못 푸신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한 줄이죠, 한 줄. 알겠어? 그리고 이걸 내가 니들한테 그냥 풀어라 했으면 못 풀 수 있어. 근데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공부 안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16x는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15죠? 넘어가면 24? 맞냐? 그럼 x는 너무 작은데 1.5? 맞나 보다. 맞아요? 그럼 2분의 3이 여기가. 그럼 높이는 9-4분의 9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계산하면 4분의 27. 여기다 루트 씌워야 돼. 2분의 3 루트 3. 얘가 뭐야? 높이야. 됐죠? 밑변 몇? 8.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고딩이야. 헤론의 공식은 몰라. 알겠어? 니들 삼각형의 넓이라고 배운 공식 뭐 있어? 그래,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2분의 AB 사인 세타. 맞지? 이웃하는 두 각에다가 끼인 각에 사인 곱하는 거. 그럼 두 변이야. 38로 할지 87로 할지 37로 할지는 내가 정하면 되고, 각도 하나만 알면 되네. 사인 A. 맞아요? 내가 여기를 A로 줄게요. 그럼 이가 구해볼 건데 사인 A가 바로 나오진 않아. 왜냐면 SSS가 밝혀져 있으니까. 무슨 법칙을 써야 돼?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배운 거 떠올리고 필요한 거 찾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기본. 수학뿐만 아니고, 그치? 코사인 A는 49가 한 번 빠지는 거. 맞아요? 요거 연습하시고요. 그럼 15, 9, 24니까 24가 38이랑 지워지면 2분의 1이네. 코사인 A가 2분의 1이야. 몇 도야? 60도. 그리고 만약에 특수각이 아니어서 A를 몰라도 사인 A 구할 수 있죠? 어떻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해가지고 사인 제곱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잖아. 어쨌든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겠지? 넓이 구할 수 있지. 사인 A를 구해놨으니까 이웃하는 두 변은 뭐뭐 써야 돼? 아니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이웃하는 두 변은 뭘 써야 돼? 내가 사인 A 사용할 거니까 38. 왜? 너 왜 그래 상태가? 아니야, 널 보는 내가 더 힘들어. 이봐. 이렇게 해가지고 6루트 3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운 헤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일단 S를 구해. S라는 인자를 구해. 어떻게 구하는 거였니? 세 변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였어, 그지? 그럼 18을 2로 나누는 거니까 몇이야? 9. 맞죠? 이걸 구해놓고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9 곱하기 9에서 3 한 번 빼고 9에서 8 한 번 빼고 9에서 7 한 번 빼고 그럼 이 9가 밖으로 나와서 3이죠. 그 6, 2는 12니까 2루트 3이지. 이렇게 해서 6루트 3. 이제 얘만 공부하면 니네들이 봐도 좋지 않겠지? 자, 이렇게 공부 다 하는 거야. 알겠어? 야, 그리고 애들아, 너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전수업 내용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말이 안 돼요. 연우. 앞으로는 그렇게 공부해오면 안 돼. 쌤, 저 시험 끝나서 놀러 가. 헛소리 하지 마요. 놀러 가도 되는데 놀러 갈 거면 공부하고 가. 갔다 와서 공부해오거나. 알겠지? 이거 의무야, 의무. 이런 문제로도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요. 알겠죠? 뭐가 필요한지 알겠죠? 공부해보세요. 그래요. 대수패 이제 마플.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각도 어떻게 쓰는데? 하나는 세타, 하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지? 그지? 더해서 180도가 되는 두 각은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지?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y축 대칭인 두 각. 그럼 얘네 둘의 사인은 같아, 달라? 같아. 누워있기도 하고 2, 3면 각이 오지? 근데 얘네 둘의 코사인은 같아, 달라? 그렇지. 얘네 둘은 부호가 반대야. 이렇게 배웠지? 그럼 더해서 180도가 되는 상황은 몇 가지가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여기 내접 사각형. 그지? 저기도 있어. 어디야? 여기지? 이해되지? 그럼 내가 여기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줄게. 지금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를 해야 되는데 대놓고 여기 변 길이가 같다라는 걸 줬고, 그치? 이걸 이용을 해야 될 건데 이 각도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니들이 사인 법칙을 못 떠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 같다고 줬으니까 이렇게 KK라고 주면 사인 알파분의 K는 사인 세타분의 8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사인 알파는 8분의 사인 세타 K가 되죠. 되고 있니? 이 짓을 여기 오른쪽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지. 사인 베타분의 K는 사인 얘분의 6.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안 써. 그냥 사인 세타분의 6. 그럼 여기서 사인 베타 찾으면 사인 세타분의 6이 넘어가서 6분의 K 사인 세타지. 문제에서 못 찾으라 그랬어요.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이걸 밑에다 이렇게 깔아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책에서 이렇게 안 풀어놨을걸? 아마? 답지 있니? 나 몇 번 했니? 1122? 이렇게 풀어놨네? 창피하고. 됐어? 이거 개꿀.
알겠죠?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각도는 주의 깊게 보자. 그 다음 1124번 봅시다. 자, 요것도 봐라. 각도 몇 개야? 두 개.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림 그리는 연습도 하라 그랬죠. B가 15도고 A가 45도야. 그러면은 이렇게 45도짜리 하나 그려놓고 이 반시계 방향으로 그릴 거니까 이쪽에다 15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삼각형이 엄청 날카롭다고 지금 이렇게. 그 둘이 더하면 60도죠. 여기 120도입니다. 자, 이래놓고 문제에서 BC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A라고 딱 잡아요. A의 대변이니까. 자, 그 다음에 AB가 8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C의 대변인 이 C를 준 거지? 됐어요? 문제 끝. 사인 45도분의 A는 사인 120도분의 8 끝. 그럼 이제 A 구하려면 8 사인 45도 오버 사인 120. 됐죠? 계산은 번분수 연산을 하셔도 되고, 이름이 잘 봐. 모의 분수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렇지. 뒤집어 올릴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 번분수로 그냥 계산할게요. 그럼 루트 3분의 8 루트 2. 자, 이렇게 가시면 되죠. 질문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1131번으로 갑시다. 자,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은 각이 4개지만 서로 같은 각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각이 2개란 말이야.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아놨고요. 둘이 더해서 루트 3이라 그랬으니까 사실 모르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2개 모르는데 식 하나 있잖아. 그럼 우리는 식 하나만 더 찾으면 이 문제 끝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D가 6이라 그랬고 세점 A, B, D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A, B, D의 R을 구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분위기상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사인 법칙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겠니? 당연히 이 각이랑 이 변으로 쓰겠죠. 그쵸? 자, 사인 법칙 떠올려봐요. 이 R은 뭐야? 사인분의 변, 그지?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R은 사인 알파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목 아프다. 원넓이 물어봤으니까 답은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저기 나리마.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분의 9 구하면 돼. 그럼 사인 알파만 있으면 되지? 네, 대답해봐. 너네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어. 이 수학에서 평행성 등장하면 항상 동의과 각각 생각하는 거야. 여기 알파가 어디랑 같냐면 여기랑 같지. 그래, 여기가 베타고. 그래서 너네 알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여기 둘이 더하면 180도 된다고 배웠거든. 동측내각이라고 해. 그럼 이거 알파고 이것도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니까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는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더해서 180도가 되는 두 각이지? 더해서 루트 3이야. 근데 둘이 같아. 그럼 하나는 뭐야?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거 2분의 루트 3이에요. 됐어요? 자, 2분의 루트 3 제곱해 보세요. 4분의 3.
자, 이번에는 계산 이렇게 해봅시다. 올려요. 어떻게 올라와? 3분의 4. 알겠지? 예린이 봤지? 이런 계산도 있어. 자, 12파이. 이해돼? 이해되지? 아, 당연한 거 아니냐고. RP로 하고 사인 법칙 여기서 쓰는데 얘네들이 지금 서술 자체를 알파 6거리고 있으니까 알파랑 6으로 찾는 거고 여기서 각성지를 이용해서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뽑아낸 거죠. 얘는 이해되지? 자, 1136. 자, 각 A가 2분의 파이보다 크대. 그러면 이거 둔각 삼각형이라는 얘기지. 자, ABC 꼭지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은 AB 대 AC는 루트 2대 1이고 AB가 좀 길고 그 다음에 AH가 2래요. 이건 B가 아니지, 그지? 얘들아 이렇게 볼 수 있어. A가 둔각이고 AB가 좀 기니까 약간 요런 느낌의 삼각형이고 루트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뭐 루트 2K, K 이렇게 잡아보자고. 그리고 A에서 BC의 수선을 떨어뜨리면 수선의 발 H가 나오는데 이 길이가 진짜 2다 이런 얘기예요. 되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8이래. 그러면 이 전체 큰 삼각형에 R을 준 거거든. 파이 R 제곱이 50파이라는 건 R은 몇일까? 잘했어. 잘했어. 파이를 떼고 루트를 씌우는 과정이 좀 빨리 되시면 좋아요. 윤아가 이래가지고 내가 잘했어 라고 했어요. 머리로 계산한 거거든. 됐나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BH 길이 뭐 여기 물어봤습니다. 되겠죠? 가봅시다 하나씩. 자, 당연히 스타트는 뭘까? ABC에 R을 줬어요. 당연히 스타트는 뭘까? ABC에 그렇지. ABC에 사인 법칙을 적용시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결국 왼쪽 직각삼각형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 여기 찾을 거예요. 알겠어요? 사인 알파분의 K는? ER 돼요? 그럼 지금 모르는 게 알파 K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지. 하나 더 찾으면 돼. 이거 사인 알파도 찾을 수 있어. 대놓고 직각삼각형이 있는 것 같은데? 뭐분의 뭐야? 그래, 루트 2k분의 2.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 그지? 끝났네요. 일단 넣어서 풀면 되네. 됐죠? 식 두 개 세우는 겁니다. 별게 아니야. 근데 얘들아, 내가 처음에 너희들한테 지금 주절주절 대면서 문제를 설명했잖아. 이 논리 전개 과정에 공감이 되냐고. 막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보면. 그림 그려놓고 문제에서 뭘 줬어? A, B, C에? R. 그럼 스타트가 뭐냐고. A, B, C에서 사인 법칙.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을 밝힐 수 있는데 나는 왜 왼쪽 각을 썼어? 왜 왼쪽 각을 썼어요? 그래, 문제에서 BH를 물어봤으니까. 알겠죠? 자, 끝냅시다. 루트 2K분의 2를 요 사인 알파에 대입할 거야. 자, 계산을 잘 해야겠지. 어차피 계산해서 여러분들 다 틀리니까. 이거 번분수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뒤집어 올리라고요. 알겠어요?
2분의 루트 2k. 그럼 2분의 루트 2k 제곱이 10 루트 2가 되네. 루트 2로 나누면서 양변에 2 곱해주면 k 제곱이 20 나오고 k는 2 루트 5일 거야. 그럼 얘가 뭐예요? 2 루트 10이 되죠. 됐나요? BH는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 한 번만 쓰시면 돼. 40-4는 36이니까 6이에요. 굉장히 할만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이팅.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 같은 경우는 이 풀이 과정들이 눈에 보이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해야 되는 순서가 뻔하잖아. 근데 도형들은 니들이 순서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잘 안 풀려. 그래? 응. 1143. 자, 삼각형 ABC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은 보면 얘네들이 세 변의 길이에 대해서 관계를 준 거지. 그지? 그럼 이게 사인은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코사인은 안 돼. 왜냐면 각이 크면 둔각일 수도 있거든. 둔각이면 코사인 뭐야? 둔각이면 코사인 뭐야? 음수잖아. 그지? 야, 얘가 오지게 길어가지고 둔각 삼각형이 돼버리면 이게 음수일 건데? 이게 증명이 필요한 문제니? 아니야. 사인 코사인의 특성을 알고 있니? 그냥 이런 문제란 말이야. 연우 이해돼? 응. 물어보자. ABC면 ABC다.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니네가 어떤 삼각형을 그려도 있잖아. 가장 큰 변 반대편에 있는 사인이 제일 커요. 알겠어요? 쌤, 둔각삼각형은요? 둔각삼각형은 더 그래. 가장 작은 각의 변, 그 다음에 중간 각의 변, 그 다음에 가장 큰 각의 변이 있으면 가장 큰 각 반대편에 있는 변이 항상 커요. 알겠어? 그럼 사인 값도 잠깐만, 이거 증명해봐야겠는데? 얘들아, 이건 하지 마. 일단 기억만. 자, 그 다음에 니은 갑시다. 너네 각 나오면 우린 무슨 습관이 있냐면 변으로 바꾸는 습관이 있어. 삼각형 정지 차릴 때부터. 그럼 사인 B는 2R분의 B라고 쓸 수 있고, 사인 C는 2R분의 C라고 쓸 수 있고, 사인 A는 2R분의 A라고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B 플러스 C가 A보다 작니? 하고 물어본 거거든?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두 변 더한 게 A보다 커요? 작아요? 원래? 재민이 뭐라고? 참이야. 재민이 너 기억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네 중1 때 삼각형 결정 조건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삼각형 결정 조건 기억나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한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삼각형 못 만들어. 너네 2, 5, 8 가지고 삼각형 못 만들어. 8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다 2랑 5를 최대한 길게 이렇게 얹어도 이렇게 모자라. 안 돼. 이거 삼각형 못 만들어요. 알죠? 자, 그 다음 B가 90도면 이게 되니. 자, 제곱이니까 이거 4R제곱분의 B제곱. 요거는 4R제곱분의 A제곱. 요거는 4R제곱분의 C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양변을 4R제곱, 4R제곱, 4R제곱에 곱해주면은 B가 주인공인 피타고라스 정리가 완성이 되지. 각도 B가 90도면은 이거 성립할 거 아니야, 그죠? 디귿도 맞습니다. 알겠어? 기억은 상식, 그 다음 니은 디귿은 변으로 바꿔서 풀었어요. 원래 변으로 잘 바꾸죠? 자, 넘기세요. 1148.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거 이거 하나만 못 풀었네? 얘들아, 내가 하나 물어보자.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2차 함수든 이렇게 최고차는 계수에 뭔가 문자를 갖다 놔. 이러면 항상 두 가지로 풀어야 돼. 제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근데 지금은 2차 방정식이라서 얘가 0일 수 없는데 그냥 방정식 이렇게 등장하면 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나눠서 풀어야 돼. 2차식이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결정이 돼 있으나 1차항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너희들은 얘네들을 뭐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축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축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으면 그래프의 모양 그리고 얘가 0이면 1차 방정식. 그지? 여기에 같은 종류의 문자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놔. 이러면 뭘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얘는 축은 밝혀져 있는 거야. 축 1이지. 그지? 그리고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를 따지는 거지. 이 정도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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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코사인 A랑 코사인 B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이라 그랬으니까 이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 되거든. 그럼 봐봐. A랑 B가 각이 어떻단 얘기야? 다르단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면 삼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이야. 알겠어? 만약에 삼각형의 내각이 아니라 A랑 B가 360도 내에 있는 굉장히 큰 각일 수도 있게 되면 코사인은 언제 같아? X좌표값이 같을 때 코사인이 같이. 그래서 코사인이 같으면 코사인 A랑 코사인 B랑 같으면 각 A랑 각 B가 이렇게 일치하는 동경일 수도 있는데 각 A랑 B가 이렇게 X축 대칭인 각일 수가 있어. X축 대칭인 각의 특징 얘기해봐. 이 각이랑 이 각을 더하면, 그렇지, 더하면 360도. 잘했어. 써.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삼각형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은 안 나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돼? 요거 한번 해볼래? 사인 A랑 사인 B랑 같대. 물론 무수히 많은 관계성이 나오긴 해. 한 바퀴 내에서만. 사인 값이 같으려면 일단 각 A랑 각 B는 어떨 수가 있을까? 당연히 같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렇지! Y축 대칭. 그 Y축 대칭인 두 각도들의 특징 한번 얘기해봐. 얘 더하기 얘 하면 180. 그렇지. 근데 얘가 오지게 큰 각이어서 몇 바퀴 돌 수도 있죠? 여기다 뭐 붙여?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거야. 되고 있죠? 얘는 이해되지? 완전 요번 시험 범위였잖아. 나름이 맞춰왔잖아 이거. 또 맞춰왔잖아. 제 표정 좀 봐봐. 뭘 맞췄는지 모름. X축 대칭, 저기 뭐야, 그 동경 반대편 동경으로 넘긴 거도 맞춰왔잖아. 재밌다. 풀자 이제. 중근 갔는데 D. 네, 짝간의 공식 써도 되겠죠? B'의 제곱, 이 떼고 제곱합시다. 마이너스 AC지. 그러면 코사인 A 마이너스 B랑 코사인 A 플러스 B 이 두 개 곱해질 거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쓰시면 돼요? 합차로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 근데 괄호 안에 넣을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는 0. 중근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꿉시다. 각 세 개가 다 똑같은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건 어때? 너네 사인을 변으로 바꾸는 게 편해? 코사인을 변으로 바꾸는 게 편해? 뭐라고? 사인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사인으로 그냥 바꾸자. 간다.
자, 불러봐. 코사인 제곱 A 사인으로 바꾸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좋아. 자, 그럼 사인 제곱 C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제곱 A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그럼 1, 1 이렇게 날아가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A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사인 제곱 B. 그럼 이건 우리가 변으로 안 바꿔도 느낌이 오지. B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B제곱.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 이렇게. 이해되죠? 이해되죠? 4L제곱분의 C제곱, 4L제곱분의 A제곱, 4L제곱분의 B제곱이니까. 니네가 처음 수업 들을 때 이해도 자체가 나쁘진 않아. 근데 지금 점수가, 자기가 실력은 늘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 계산의 정확도, 속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이번 시험 때 문제 많이 푸실 거예요. 자, 넘기셔서 자, 1159번까지 오늘 풀겠습니다. 여기까지 풀면은 그래도 유형 하나 빼고는 하는 거니까 아닌가? 맞지? 유형 7, 8번을 안 했구나. 요거 다음 시간에 풀게요. 1159번까지 합시다, 오늘. 자,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ABCD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CEFG가 있어요. 자, DCG가 세타일 때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고 DG 곱하기 B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데가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더하면 몇 도야? 180. 그럼 너네 이렇게 더하면 몇 도 돼야 돼? 180. 여기가 또 무슨 세타야? 그렇지. 지겹지? 여기 사인값 6분의 루트 1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 사인값도 6분의 루트 11이야. 됐죠? 문제 끝난 건데요. 문제 끝난 건데 잘 봐봐. 아쉽게도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정체를 밝혀서 B2를 구해내야 되는데 각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여기도 3, 4 있고 끼인각 정보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쓸 거야. 갈게. 그럼 너희들 사인 세타 가지고 뭐 구해야 돼? 코사인 세타 구해야 돼. 근데 얘들아, 이번 시험이야말로 얘를요 좀 암산으로 적극 좀 써보세요.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력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사인으로 코사인이 필요하잖아. 저거 제곱해서 1에서 빼버리는 거야. 저 제곱해봐. 36분의 11 1에서 빼봐요. 1을 36분의 36이라고 생각하면 돼. 36분의 25지. 25지. 거기다 루트 씌우면 돼요. 6분의 5. 얘는 이해했어? 이렇게 촌스럽게 하지 말고. 알겠니? 알겠지? 그럼 끝났어. 잘 봐. DGX로 잡고 X제곱은 시작을 해볼게. 9 플러스 16 마이너스 2, 3, 4지. 그 다음에 여기 Y로 잡고 Y제곱은 9 플러스 16 마이너스 2, 3, 4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지금 구한 게 코사인 세타 값이잖아. 몇? 6분의 5였죠? 여기 위에다가 6분의 5라고 쓰면 돼. 근데 밑에 거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럼 얘랑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6분의 5가 되는 거야. 문제는 끝이야. 됐죠? 25 마이너스 20이니까 x는 루트 5고 25 플러스 20이니까 y는 3루트 5야. 돼요? 곱하면 15. 문제에서 DGB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 생각보다. 자, 이제 여러분 중간에 유형 뺐던 거
5번 뺐었나요? 그거랑요. 유형 15번까지는 해와야 될 것 같거든. 1215번까지. 1215번. 이거 어려워. 질문 많이 만들어 와.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면 마플 숙제를 확 줄이고 프린트 기초 과제로 토요일에 줄게요. 알겠죠? 일단 토요일까지는 한번 해와 봅시다. 질문 많이 하세요. 토요일에. 알겠죠?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